네,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다루는 시간으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역사회복지론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지역사회가 뭔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뭔지 다뤄봤고, 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좀 세계적인 그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역사를 살펴보면서 영국, 미국, 우리나라 사례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경향을 좀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론들,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복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 실천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실천 모델을 로스만 모델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고요. 그 외에 그 로스만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킨 테일러 앤 로버츠, 웨일 앤 캠블, 이렇게 세 가지 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난 그 오랜 역사 동안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민간이 스스로도 하고 공공이 개입도 하고 민관이 협력해서도 하고 해왔는데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묶이더라.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입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 어떤 모델이 있었고, 지역 주민 중에 리더가 이렇게 이끌어서 또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이나 행동 모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고, 막 이렇게 모델들이 나뉘어 이렇게 유형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유형화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유형화를 보면서 이런 유형의 개입들이 가능하구나를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건, 우리가 특정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로서 맞닥뜨렸을 때, 이런 문제는 이런 개입 방법이 유효하겠구나,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문제는 개발 방식이, 이런 문제는 행동 방식이, 이런 문제는 계획 방식이,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개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떤 게 효과적일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함의를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사실 사회복지 학이라는 거는 사회복지 학문을 배우는 여러분들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천 현장가로, 사회복지사로 키워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실천 모델들을 우리가 검토함으로써 지난 이런 개입들은 이렇게 유형화가 가능한데, 이런 유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어떤 욕구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런 방법을, 혹은 이런 유형, 이런 개입을, 이런 접근법을, 혹은 이 두 가지의 접근법을 복수로, 혹은 세 가지의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가장 효과를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모델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야, 결국에는. 그래서 특정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과거에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거. 함의를 제공하고, 또 복수의 개입 방법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래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천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웨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한 건데요. 문제를 다양한 어떤 문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해결 방식을 선택한다.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겠구나. 혹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걸 택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접근법, 개입법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고요. 또 구체적인 과정과 행동을 안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과정을 공부해요. 그래서 실전 모델과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런 접근법을 이런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개입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은 뭐 개발 유형이든 행동 유형이든 계획 유형이든 뭐 어떤 유형이든 간에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개입, 모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입들, 실천들 모든 것에도 다 관련되는 건데요. 비단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과업 목표를 가지고 또 과정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보다 최근에 제안된 목표 중에 하나로는 관계 목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자본이라고 하면 그죠? 자본, 캐피탈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물적 자본, 그죠? 제일 먼저 얘기하자. 물적 자본. 그리고 인적 자본 얘기하고요. 또 보다 최근에 사회적 자본, 정보, 뭐 이런 것들. 이 중요한 우리의 자본, 그죠? 자본 혹은 자원, 그죠? 자원으로 얘기되죠. 그래서 물적 자본하고 인적 자본의 어떤 중요성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데 비해서 사회적 자본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 목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의 하나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던햄이 이 관계 목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관계 목표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하면서 관계가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연결망이 생기고 그죠? 상호작용이 생기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표도 만들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최근에 들어온 거고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요. 과업 목표는 이런 거예요. 과업. 우리가 태스크가 주어지면 그걸 달성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뭐 어떤 일을 하든 그럴 거예요.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다 이 과업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업이 있고 그걸 완료했냐 안 했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는 뭐 1장에서 3장까지 다 공부를 끝낼 거야. 그걸 완료했냐, 100% 했냐, 아니면 2장까지만 해서 뭐 3분의 2만 했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가장 많이 쓰이는 목표이기도 한데 지역사회복지 실천 어떤 개입 그러니까 개입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개입 방법으로 뭐 100명에게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를 100명에게 근데 10명씩 뭐 10그룹 해가지고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완료하는 거. 그래서 얘의 1차적인 목표는 100명이 모두 성공적으로 8회기까지 완료하는 거. 중간에 드랍아웃 하지 않고 참여하는 게 1차적 목표예요. 그게 과업 목표예요. 그럼 총 이 10개의 그룹에서 80회기가 있을 거고 거기 10명이 다 참여 각각의 10명씩 각 그룹에 10명씩 100명이 다 참여하는 게 1차적인 과업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자원 부족이나 뭐 어떤 드랍아웃이 너무 심하고 막 이래서 5회기, 6회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요. 그럼 과업 목표는 달성하지 않고 실패된 거죠. 혹은 뭐 50%나 60%만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8회기까지 다 했어. 10개 그룹이 8회기까지는 다 했는데 100명 중에서 막 한 그룹에 뭐 두세 명씩, 서너 명씩 막 빠져나가면서 100명 중에 한 65명만 이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그러면 65% 정도 목표를 과업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과업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과업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과업을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임팩트 영향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냐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얼마만큼 완료했냐, 요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 목표는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복지 개입의 기본적인 목표로 활용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원을 확보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원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잘 완수했냐, 1차적으로.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2차적인 문제고, 그걸 여기에 보여줄 책임이 있죠. 아, 지원해주신, 후원해주신, 기부해주신 그 자원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100회기에 100회기를 다 했습니다. 혹은 100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20명을 했습니다. 120% 완료했습니다. 120% 과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목표다 라는 거고요. 과정 목표는 우리가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참여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참여자 간, 그죠? 서비스 이용자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관계, 협동, 그죠? 협력, 연대, 네트워크, 그리고 그러면서 또 참여자분들의 역량 강화, 그죠? 변화, 이런 것들이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자들의 참여 정도가 참여했냐 안 했냐, 참여 정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 협력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냐, 그리고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고 강화했냐, 유지했냐, 뭐 이런 것들로 대체로 이 과정 목표는 설정되고 또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목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만들어졌냐,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강화됐냐, 이게 관계 목표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3가지, 그리고 더 많이 활용되는 목표는 이 2가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과업 목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표가 우리가 지금 모델은 안 들어간 거고요. 모든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과업 목표만, 혹은 과업 목표와 과정 목표를, 또 과업 목표와 과정 목표와 관계 목표를, 또 어떤 모델은 관계 목표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개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 실천 모델인 로스만 모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로스만 모델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모델에 우리 뒤에 웨일 앤 캠블이라든지 테일러 앤 로버츠 모델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얘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 뒤에도 다 같이 쉽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3개 모델이에요. 개발, 계획, 행동.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각각의 모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모델 모형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모델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형인 거여서 좀 통일시켜 놓는 게 더 좋았는데 모델로 통일할까요? 그래서 어떤 책은 모형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모델로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영문이냐 뭐 국문이냐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개발 모델, 계획 모델, 행동 모델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모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자, 누가 주체가 되느냐, 누가 주체적으로 그 활동을 하느냐,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하느냐,
그죠? 누가 하느냐죠.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자, 변화 대상 결국 무엇이죠? 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각각의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모델에서는, 참여자가 주도하는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주도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죠? 촉진하고 도와주는 역할. 반면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전문가로서 주도하는 그런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주도자,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모델,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모델이 가장 유용할 건가를 판단해서 어떻게 개입할지를 정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문제를 직면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점차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목격했어. 그러면 자, 어떻게 개입하지? 개발 모델, 계획 모델, 행동 모델 어떤 걸 활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써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개입 방법을 정할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하게 우리는 해야 하고,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개입 방법이나 이런 거 다 정하고 그냥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런 것들이 여기서 가장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또 목표들은 또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는가, 어떤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각각 모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디벨롭먼트 하는 거죠. 그죠? 디벨롭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를 디벨롭 하려면, 개발하려면 여러분, 우리 사실 외부자잖아요. 그 지역사회의 외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자들을 역량 강화시키고 리더를 양성해서 끌고 가도록 하는 게 사실은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민 중심이 돼야 되고 주민이 주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발 모형의 핵심은 주민 주도라는 거고요. 계획 모델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계획해요. 전문가가 많은 에비던스들을 갖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많은 근거를 갖고 최고의 개입 방법을 정하고, 그죠? 전문가가 정해요. 주민이 안 정해요. 전문가가 정하고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고 평가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주도인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주민 주도니까 주민이 역량 강화되고 주민을 리더로 키워내고 주민을 장기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사람들로 바꿔나가는, 더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 개발 모형의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과정 목표가 중요하고요. 얘는 과업 목표가 대비돼서 중요하겠죠. 그죠? 한편 행동 모델은 행동하는 거예요. 특정 취약계층이나 집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지체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이동성 강화를 위한 그런 시위를 기획하고 집단화해서 조직화해서 그런 시위를 기획해서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모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이렇게 계단에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해서 사고가 자주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다 엘리베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이 모든 로타리마다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제도화를 하려고 압력 행사를 하려는 시위와 운동을 준비해요. 이런 게 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우리 지역사회복지 역사 볼 때 인보관하고 COS 모델은, 특히 인보관 모델은 이 개발 모델이 가장 초기적 모델로 볼 수 있고요.
실업 운동이나 임대료 저항 운동 같은 거 사회 행동 모델의 가장 초기적 모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획 모델은 생겨나죠. 우리가 전문가가 생기고 사회복지 교육이 체계화되고 뭐 이러면서 계획 모델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이 뒤에 다른 실전 모델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들도 이해하시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모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누가 주도가 되느냐,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느냐, 거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발 모델을 보죠. 개발 모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 강화의 핵심을 둬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하게 하고 일단, 그리고 참여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리더를 양성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거. 우리가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 의식이 생겨나고, 아, 이게 우리 지역사회 문제구나, 이걸 해결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교육을 한번 받아볼까요? 하면서 교육을 받아. 이러면 결국에는 지역사회 전반 역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과정 중심의 목표가 중심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 개발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 개발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사회 주민들 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라든지 주민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주민 참여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발 모델은 보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간 사회복지적 개입에서는 계획 모델을 좀 강조해 왔어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상의 개입 방법을 제안하고 그걸 이끌어가고, 그래서 평가해서 효과성을 보여주고, 이런 계획 모델의 포커스를 둬왔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 강화에는 단기적 문제 해결이나 과업을 수행하고 완료하는 데,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료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걸 독려하고 지지하고 장려하고 하는 이런 개발 모델의 중요성이 보다 최근에 강조되면서, 우리가 뒤에 우리가 실천 모델 배우고요. 공공이 중심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어떤 지역복지 사업들 우리가 살펴볼 거고, 지역복지들, 그 다음에 민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 3대 사업 중에 하나로 주민 조직화 사업이 들어와서 점차 강조되고 있죠. 201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개발 모델의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요. 주민 조직화 사업이. 그리고 점차 강조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이 주민 조직화 사업 계획해라, 프로그램 계획해봐라, 뭐 이런, 왜냐하면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거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되면서 여기에 대한 자원 투입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기획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발 모델은 그래서 주민 구성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주 자립, 그리고 주민 간의 협의들, 그리고 역량 강화,
그리고 반드시 주민 리더가 있어야 이게 오래 가고요. 성공률이 높아져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을 키워서 주민 리더를 결국 키워내는 거.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어떤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을 높여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면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리고 리더를 키워내면서 스스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 지역사회 발전 역량을 높이는 게 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의 핵심이고요. 그 안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협동,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이기도 민주주의 방식이기 이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얘기가 돼요. 근데 반면에 조금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또 그래서 도입하는 데 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실제로는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그런 모델 유형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조건은 다양한 체계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해야 되고 참여가 있어야 성공하겠죠. 그죠? 그래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촉진하고 지지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지도자, 이 새로운 지도자는 주민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외적 지지, 그냥 인적, 물적 지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인적, 물적 그런 어떤 정보 지원들도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 양립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델이다라고 강조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을 요해서 아주 급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한계 또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사회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발 모델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할 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는 사실 쉬워요. 사회복지사가 주도자, 리더가 되면 안 되고 리더가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이 돼야 되니까. 주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촉진하고 이렇게 하도록 주민들을 촉진하고 장려하고 촉매하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도움을 주는 역할, 조력가, 지지자의 역할,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생각이 우리는 모두 다르니까 그걸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교육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매자, 조력자, 조정가, 교육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리더나 주도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오히려 쉬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는 계획 모델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너무 익숙하고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자 리더로서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주민 리더한테 이 주도권을 넘기는 게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죠.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리더의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개발 모델들이 현장에선 그래서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는 이게 1년 사업, 2년 사업, 3년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길어야 3년 사업으로. 그 3년 사업이 끝나면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업 해야 돼요. 빠져나오면 이 사업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해서 리더가 있어서 이걸 끌고 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역량과 조직화를 하는 게 이 사업 개발 모델의 목표인데 이 사회복지사가 리더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대로 나와버리면 이 사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과업 목표나 뭘 했다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보고하는데 사업 기간이 끝나면 확 종료돼 버리는
그리고 지원이 끝나면 자 참여하시면 뭐 드릴게요. 자 주민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요번에 무슨 키트 드리고 뭐 다과도 드리고 또 뭐 참여비도 좀씩 드리고 뭐 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사업 기간 끝나면 사라져버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활동하지 않는 그 훈련과 교육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사고의 전환, 의식의 전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서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어떤 데서는 단순히 조력과 촉매자, 조정자의 역할만 하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 모델을 여기까지 마치고 계획 모델부터는 우리 실수업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